안녕하세요. 우리 뷰티TV의 진쌤입니다. 오늘은 안면윤곽 수술 관련해서 수술 이후에 주의할 사항들과 또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안면윤곽 수술은 얼굴뼈를 자르는 수술이다 보니까 수면마취나 부분마취로는 수술할 수 없고 전신마취로 수술해야 됩니다. 이 전신마취 수술은 기도삽관을 통해서 허파에다 흡입마취제를 주입해서 마취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마취가 끝나고서 회복되는 시점에 허파에 남아있는, 즉 폐에 남아있는 마취가스를 모두 다 뱉어주셔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이후에 심호흡을 크게 천천히 하시는 게 회복에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얼굴뼈를 자르는 수술이고, 수술 이후에 한동안 붓고 멍들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 과정 중에서 출혈성 소인을 높일 수 있는 아스피린이라든지 호르몬 제제라든지 또는 특정 한약,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는 복용을 안 하시는 게,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것들은 당연한 내용들일 텐데, 수술을 해서 얼굴이 붓고 멍들고 뭔가 불편한 것이 한동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가급적이면 상처나 얼굴 쪽에 자극을 주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에는 편안하게 안정을 취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되고 뭔가 공포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사람이 혈압이 오르고 맥박이 빨라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심박출량이 증가하면서 그만큼 얼굴이 더 붓고 멍들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는 저희가 처방해드린 약을 잘 드시고, 처방해드린 약에는 다 진통제 성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쉬시고 안정을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처음 최소한 이틀 정도는 꼭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무실 때는 완전히 플랫하게 주무시진 말고요. 조금 베개를 높게 해서 심장보다 얼굴, 머리가 좀 높은 위치로 자세를 유지하면서 주무시는 게 얼굴 붓기가 조금 덜 붓는데 좀 도움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입안으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바로 기존에 드시던 걸 다 드시긴 좀 힘드세요. 그래서 첫날 정도는 물하고 미음 정도 드시고 한 2, 3일 정도 한 죽 드시고, 그 이후부터 이제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데, 그래도 너무 딱딱한 건 좀 피하시고 부드럽게 해서 우물우물해서 드실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드실 수 있는 건 다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안면윤곽 수술은 대부분 겉으로 흉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입안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람의 입안이라는 게 원래 되게 지저분한 곳이죠. 정상적으로도 구강 내 세균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술 이후에 입안이 청결하지 못하면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입안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식사하시고 나서 그 실밥 주변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끼이지 않도록 저희 병원에서 드리는 가글액을 수시로 우물우물해서 뱉어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먹는 약, 처방해드린 먹는 약 빼먹지 말고 잘 드셔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이후에 붓기가 좀 덜하게 할 목적으로 땡김이라고 하죠. 페이셜 밴드라고 하는데 그걸 드리는데요. 그거를 수시로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좀 덜 붓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종일관 하루 종일 하시기 힘드시더라도 잠깐 하시고 잠깐 풀으시더라도 틈틈이 이를 착용해 주시면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조금 더 부어요. 실제로 혈관 자체도 조금 더 굵고 기본적인 베이스 혈압 자체도 여자분들보다 좀 더 높기 때문에 붓는 경향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붓기가 좀 어느 정도 이상 심해지면 숨쉬기가 조금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안정을 취하시면서 최대한 붓기가 덜하도록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게 또 마음대로 되지는 않으니까 어느 정도 이상 좀 많이 부어오른다 싶으면 저희가 안내해드린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이제 조치들을 취해드릴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다 원격 진료라고 하죠. 이제 카톡이나 문자로 현재 본인의 상태를 사진 찍어서 보내실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충분히 다 저희가 관리를 해드릴 수가 있고, 필요하면 이제 병원으로 오시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환자분 상태에 맞춰서 저희가 조치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기를 지나서
붓기가 빠지는 과정 중에 상처 틈으로 검붉은 피가 고여있던 피가 이제 배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정상적이에요. 그럼 놀라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통 한 2, 3주, 길게는 한 3, 4주 정도까지 이제 처음에는 빨갰던 피가 고여있다가 색깔이 이제 검붉은 피로 변해서 배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냥 각을 해서 뱉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강위생 상태에 따라서 드물게 상처가 살짝 벌어지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굳이 다시 안 꼬면 됩니다. 가글만 잘 하시면 아래쪽에서부터 살이 차오르면서 나중에 깔끔하게 다 아물게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완전히 상처가 아물 때까지 가글 잘 하시고 먹는 약 처방해드린 거 잘 드시고 상처 쪽에 자극 주지 않고 술, 담배 한 달 정도까지는 삼가하시고 그런 것만 잘 지켜주시면 윤곽 수술 후에 상처 아무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면 윤곽 수술 후에 알고 계셔야 될 내용과 그 다음에 주의사항들 몇 가지 저희가 잘 짚어드렸습니다. 명심해 주시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뷰티TV의 찐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